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2024년도도 그 끝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 보내드리는 영상이 2024년도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영상은 뽕나무과의 뽕나무 속 나무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뽕나무는 오랫동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나무예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누에를 치고 비단을 생산하는 양잠이 중요한 국가적인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궁중에 잠실을 설치를 해서 왕비하고 세자빈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궁중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 잠실을 많이 설치를 했었어요. 서울에도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죠. 송파구 잠실동 그리고 서초구 잠원동이 다 잠실이 있던 곳입니다. 서초구 잠원동은 원래 잠실이었었는데 송파구 잠실동하고 이름이 같다 보니까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잠원동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고요. 거기도 원래 잠실입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잠실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잠실의 잠자가 누의 잠자거든요. 그래서 혹시 호박님들 주변에 잠자가 들어가는 동네가 있으면 과거에 누에를 치던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잠으로도 중요했지만 뽕나무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나무였어요. 조선시대까지 우리 민족한테 매우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활이었죠. 그리고 그 활을 제조하는데 뽕나무가 사용이 됐습니다. 뽕나무가 단단하고 탄력이 좋아서 활의 재료로 적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활을 만드는 대표적인 나무가 뽕나무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뽕나무는 우리하고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온 그런 나무인데요. 그 뽕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워낙 오래전부터 사용한 고유어라 그 유래를 정확하게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를 많이 먹으면 방귀가 뽕 하고 나와서 뽕나무라고 부른다는 약간 우스갯스러운 유래도 있고요. 뽕나무의 줄기가 희고 누에고치가 희어서 뽀얗다는 의미에서 뽕이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어원을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뽕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4종류 정도의 뽕나무가 있습니다. 뽕나무, 삼뽕나무, 돌뽕나무, 몽고뽕나무 이렇게 4종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 건 뽕나무와 삼뽕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4종류의 뽕나무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뽕나무가 있어서 뽕나무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산에 있으면 삼뽕, 밭에 있으면 뽕 뭐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산에도 뽕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밭에도 삼뽕나무가 있을 수 있어서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우리 선조들은 크게 구분을 두고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둘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잎을 한번 보시면 삼뽕나무는 잎 끝부분이 이렇게 꼬리처럼 길게 빠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뽕나무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없을 때는 잎의 끝부분을 보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이 친구는 길게 빠져 있어서 구분이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긴지 짧은지 참 애매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둘을 구분하려면 열매를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이 뽕나무하고 삼뽕나무 열매를 이제 오디라고 하죠. 오디라고 하는데 오디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디가 잘 익었는데요. 요게 이제 삼뽕나무 오디예요. 보시면 그닥 이쁘게 생기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벌레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 이게 이제 암술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암술대가 남아있는 특징을 가지는 게 이 삼뽕나무. 뽕나무는 오디가 익으면 이 암술대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깔끔한 오디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 오디만 보면 이게 삼뽕인지 뽕나무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돌뽕나무는 산지에서 좀 드물게 볼 수 있는 뽕나무 종류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라면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쓰여지지 않지만 예전에 돌뽕나무를 부르는 다른 이름 중에 털뽕나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어요. 잎 뒷면이나 앞면 그리고 잎자루에 털이 복슬복슬하게 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돌뽕나무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잎을 만져보시면 굉장히 도톰하고 다른 뽕나무들에 비해서 매우 거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뽕나무들이 좀 뾰족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돌뽕나무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톱니를 가집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뽕나무는 뽕나무인데 많이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와서 만져보면 매우 거친 그런 느낌을 느껴볼 수 있고요. 산뽕나무처럼 이렇게 잎꼬리가 조금 길게 빠지기는 하는데 산뽕처럼 길게 빠지지는 않죠. 이 친구가 돌뽕나무고요. 열매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산뽕나무는 이 암술대가 남아 있어서 마치 꼭 송충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돌뽕나무는 산뽕나무와 뽕나무의 한 중간 정도 남아 있기는 한데 산뽕나무처럼 아주 거칠게 남아 있지는 않은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익으면 다른 뽕나무 오디처럼 붉은색을 거쳐서 이렇게 점점 더 검붉은색으로 익어갑니다. 이 돌뽕나무 말고도 석회암지대에 오면 볼 수 있는 뽕나무 종류가 있어요. 몽고뽕나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 돌뽕나무하고 다르게 잎 가장자리의 톱니가 매우 뾰족합니다. 그래서 돌뽕나무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도 잎이 많이 도톰하고 다른 뽕나무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을 연출합니다. 오늘 뽕나무 속 나무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뽕나무는 제일 중요한 건 오디에 암술대가 얼마나 길게 남아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톱니가 얼마나 뾰족한지 둥글둥글한지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결각이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종류의 뽕나무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들은 거의 뽕나무와 산뽕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영상으로 뽕나무들 한번 정리해 봤고요. 2025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박님들 2025년도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